흔들리지 않는 재테크, 자신만의 재테크 기준을 만드는 것이 10년 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 3단계 장기 플랜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30강 고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드디어 30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앞에 29강의 강의를 다 들으신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 하게 되면 그분들께 우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어떤 얘기를 나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꾸준히 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 3년은 버텨야 됩니다. 3년만 하면 중수가 됩니다. 그 이상 반복하면 이제 고수가 될 수 있겠죠. 투자금이 적으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도전하셔도 됩니다. 투자금이 여유가 있으면요, 입지가 좋은 물건, 가치 있는 물건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투자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일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는데,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향해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경매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강의를 들은 것이 시작이고, 강의를 들은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야지만 이제 중수로 가는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의 물건으로 수익을 봤다고 투자를 잘한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운인지 정말 실력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안다라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실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물건을 할 때, 두 개의 물건을 할 때, 10개의 물건을 할 때, 그리고 그 다양한 물건들을 매도했을 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바랄 수 있는 부동산을 접근하지 못한다면 시작은 작게 시작해도 된다. 네. 왜 딱 3년이라고 할까요?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은 경매, 매매, 분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는 일반 매매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이고, 매매는 현재 시세대로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은 입주 시점의 가격을 반영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시기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인 경매로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임대하고 매도하는 과정, 매도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최소 3년은 걸린다. 만약에 임대를 거치지 않은 매도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거친 2년 후 매도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3년의 시간은 걸려야지만 이 물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해봤을 때 3년은 그래도 몰입하는 것 같아요. 왜냐? 물건에 대한 수익까지 봐야 하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을 매도하면서 거기에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이 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투자한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투자,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치는데, 만약에 처음에 투자한 물건에 대한 수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동산 재테크는 관심도 없어지고 떠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시작은 하되 수익이 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매매나 분양보다 경매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싼 거 경매, 가장 비싼 거 분양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할 건데요. 부동산 흐름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걸 다 배제해 버릴게요. 배제해 버리고 1차적으로 그냥 낙찰가율만 가지고 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인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2013년부터 한번 가스로 올라가 보면 2013년도에는 낙찰가율이 70에서 80%대였습니다. 빌라 70%대, 아파트 80%대. 그래서 경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정책적으로도 거래를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출도 완화해 줬었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있는 경매 매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낙찰가율 자체가 80%에서 90%로 올랐습니다. 빌라 80%대, 아파트 90%대. 이때는 전세가도 올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세 대출이 활성화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을 활성화해주는 대출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 항상 정책은 똑같지 않고 바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랐을 때 낙찰가율도 80에서 90%까지 올라서
일반 매매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분양하는 건설 업체들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일반 분양이 많았죠. 이때 당시에는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열심히 다니죠. 이렇게 분양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부동산들이 이제 화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가 많이 오르니까 또 여기에 규제가 들어갔죠. 이때 당시에는 낙찰가율이 빌라도 90%대, 그리고 아파트는 100% 이상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대 이때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때 하락할 때에는 사람들이 경매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1회 유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회 유찰까지 바라보던 시점이었고, 하지만 2회 유찰이 되면은 낙찰이 또 되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은 줄어들었지만 이때 낙찰가율은 60%대, 70%대까지도 가지 않고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고, 유찰이 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에는 다시 60%대에서 70%대로 낙찰이 돼가는 모습이었고, 빌라는 60%대, 아파트는 70%대 이 정도에서 항상 10%의 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이제 경매 낙찰가율 자체가 70%대에서 80%대, 그리고 일부 지역은 90% 이상으로 낙찰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경매인이잖아요. 경매인이다 보니까 지금 경매로 인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하고 분양까지 이어가는 시장을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향후에도 맞이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로 시작하는 2025년 지금 현재 시점부터 해서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2027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 상황에 맞는 기준을 경매의 이 낙찰가율을 같이 검토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제 지표들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경매 낙찰가율을 가지고 모니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심플해요. 지역의 흐름, 부동산의 시장 흐름을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낙찰가율로 먼저 1차적으로 검토하시면 다른 경제 지표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향후 지금 이후로부터 앞으로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또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차후에 분양하는 물건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소액으로 경매 물건, 이런 물건들을 지역적으로 분포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 있는 물건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여기에서 이제 소액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 반복을 계속하다 보니까 실은 종상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앞으로 오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종상향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과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해서 투자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갈 때는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는 방법, 개인과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전부 다 양도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가 이제 단기로 팔게 되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들이 바뀌는데, 현재는 개인 매매사업자의 양도세율이 가장 낮고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 개인 매매사업자로 간타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시기에 따라서 혜택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나는 수익을 창출할지 이제 계속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해 가시면 되는데, 계속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매매사업자와 개인 두 가지로 갈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갈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매매사업자도 취득세는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택수를 늘리기는 어려워요. 주택수가 4주택 이상 되면 전부 다 12%를 다 적용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취득세 1%인 1억 미만의 물건들을 계속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각자의 수익률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업자 형태도 다르다. 이 부분에서 싼 가격과 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 두 가지만 접목하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재테크로 계속 이어가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경매로 시작해서 매매, 분양,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종목을 상향하면서 한 지역에서만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실거주 갈아타기 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금매로 팔고 지역을 바꾸는 방법. 이 방법으로 경매와 금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계속 찾아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소액으로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단기적으로 남기고 또 반복하는 방법으로 가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재테크할 때 소액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으로 갔다가 자금이 모아지면은 1번으로 가서 분양, 재건축, 재개발의 물건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나의 투자금 자체가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거주로 이제 1주택 또는 2주택을 가지고 갈아타게 하는 방법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상승 초기에 전세를 끼고 매입해서 2년 후에 매도 차익을 합니다. 이때는 실거주가 아닌 거죠. 실거주하지 않아도 나는 전월세로 살아도 어떤 특정한 좋은 지역에 이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둬서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할 때 이 분양권을 하나 또 사서 1, 2년 후에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을 또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양권이 활발해지면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들도 많아지잖아요. 이 중에서 재개발 진행이 확실해지는 구역들을 찾아서 물건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개발 물건이 좀 저렴해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결국에는 전세 끼고 아파트 갭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분양권을 사서 이제 살짝 실입주가 아니 팔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 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확실해진 물건들을 싼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분양했던 단지들이 입주하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에 이 재개발 물건으로 보유했던 물건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매도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합니다. 그리고 상승 초기에 투자했던 물건들을 팔아서 또 현금을 회수하고 1년 정도 이렇게 관망하면서 경매 중심으로 입찰을 하다가 급매로 실거주를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자체에서 약간 종상향을 계속 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실거주를 마련하는 형태로 가고 실거주가 20평대에서 30평대 이렇게 평형대를 늘려가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종목을 접해보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음 편한 투자이고 현실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재개발 물건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분양권을 사서 입주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1번의 물건으로 전세 끼고 사서 아니면은 이제 분양권을 사서 실입주하는 걸로 곧바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많이 늘리지 않고 자기가 현업에 있는 실제 일하는 그 지역 내에서 입지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저는 재테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다주택자도 괜찮아. 나는 업으로 하고 싶어. 부동산 재테크를 하나의 엔잡너, 하나의 성장형 일자리로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경매와 급매를 할 수 있는 침체기, 상승 초입 지역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찾아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전국이 365일 같이 흐르지 않아요. 이번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지역마다 입주하는 물량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얘네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우선 시작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반 매매 시장으로 건너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급매물보다 싸게 낙찰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세를 맞춘 후 실제 투자금을 최소화한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경매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신호를 통해서 급매물을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입찰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경매와 급매 사이에서 이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액으로 이제 자본금을 키우기가 좋습니다. 대신에 거래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힘이 들죠. 한 번의 경험보다는 여러 번의 경험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로 가시게 되면 이 소액 투자자, 다주택자 투자자가 재미있습니다. 네, 잔잔하게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저희가 이런 임장할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공급 물량이 많았지만 향후 3년 동안에 공급 물량이 없는 지역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지역이 좋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지역은 실제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세가율을 계속 모니터하다가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질 때 이런 시장을 두 번째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년에서 4년 사이에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어요. 매수 심리가 약간 자극되는 지역인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교통하고 연관이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교통 호재가 개통될 당시에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됐을 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실제 움직이는 시장은 또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기가 개통이 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니 우리 물건을 지금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와 매매를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면 좋습니다. 어떤 지역은 경매 물건이 이제 없어요. 줄어들어서 매매만 가능해요. 그럼 여기는 가격을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물건도 있으면서 매매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결국에는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는 지역의 물건이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이다. 일반 매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전국으로 놓고 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요. 제가 가능한 지역을 한 3군데 지역만 정해놓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많았던 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가 안 됐지만 바로 전고점이 있을 때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는요. 또 시기가 좋아지면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파트만으로 봤을 때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전고점이었던 바로 앞에 거래량이 많았던 그런 단지를 선택하는 약간 해안도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임장할 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뽑을 때에는 이 5가지 기준을 우선 검토하시면서 지역 분석을 하시면 저는 도움이 되고 실제로 수익도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라는 기준을 깔고 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분양 이런 것보다 오히려 경매 물건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하면은 경매, 매매, 분양, 재건축, 재개발까지 이어가는 단계를 그 지역 내에서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결국에는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찾아서 그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나만의 경매책을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거더라고요. 1년 동안에 만들었던 게 세세하게 뭐 이렇게 메모도 많이 되어 있고 나는 단계별로 경매 3단계를 플랜을 짤 거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 3단계 플랜을 어떻게 짰었지라는 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첫 번째 1단계는 내가 1년에서 3년 사이에 임대 목적의 빌라나 아주 소형 아파트를 10개를 세팅할 거야. 그래서 월세 200만 원을 만들 거야. 월세 200만 원으로 작은 이유는 대출을 지렛대로 썼기 때문이지 라고 정했습니다. 3년 사이에 소형의 빌라들 이런 걸로 월세 세팅을 해서 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를 넘어갔는데요. 2단계에서는 또 3년 동안에 무엇을 할 거냐, 약간 3년 단위로 저는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만 하면 중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그 3년 동안에는 이제 빌라보다 아파트, 매도 목적, 시세 차익이 나는 아파트를 10개를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전세가율이 막 올라서 최소의 갭으로 물건을 거래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저같이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어도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10개가 아닌 그 이상의 많은 매물을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이 시작 단계에서 만든 거니 7년 차가 됐을 때에는 다른 종목으로 종상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상가나 건물이나 뭐 다가구 주택을 봐야지, 그리고 10년이 됐으면은 꼬마 빌딩을 사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해서 저는 3단계 플랜을 짰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2단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상가나 상가 건물, 다가구 주택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빌라와 소형의 아파트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을 넓혀가면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대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지역에서 상가 건물, 다가구 주택을 손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강사 생활을 좀 같이 했죠. 이렇게 해서 10년을 지났습니다. 강의를 찍는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3단계 플랜을 조정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 얘네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로 묶여있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만기가 됐을 때 얘네들을 전세에서 월세로 다 전환한 후에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얘네 물건을 계속 보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 이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는 경매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 10년 동안에 일일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남편과 제가 잘하는 경매 단타를 하자. 이걸로 1년 연봉 정도는 얻어보자. 연봉의 기준이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1년에 3개 정도 낙찰 받아서 단타를 치자. 이제 보유하지 말자. 저희는 이제 전세를 놓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걸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물건
물건은 전세 연장하고 뭐 이렇게 가지만 새로 매입하는 물건은 그냥 단타 목적으로 진행을 하자. 얘는 10년 동안 계속 하자. 약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1년에 3개를 낙찰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곧바로 매도를 하자. 이런 계획을 10년의 계획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로는 2030년이 됐을 때에는 이제 실거주를 한번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2030년을 기점으로 이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매도하면서 실거주 주택으로 앞으로 노후 30년 동안 살아갈 실거주 주택을 그때도 싸게 사는 방법으로 실거주를 경매로 한번 다시 정리하자. 만약에 경매가 안 되면 급매로 접근을 하겠죠. 지금의 경매 3단계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유지를 하고 이제 매도할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전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타를 계속하겠다라는 목적을 실거주를 경매로 또 아파트를 하자 할 때 이 4단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10년이면 이제 그 이후에 활동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존에 있는 물건 실거주 아파트와 그리고 월세를 받는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으로 약간 현금을 넣어놓는 배당받는 조건으로 해서 생활비의 흐름을 500 정도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생활할 때 노후에 일하지 않고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구조를 생활비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건강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계획이 있죠. 경매 3단계 플랜을 이렇게 짰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월세 생활비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재조정하는 거를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경매 3단계의 장기 플랜을 이 4단계까지는 그림을 그려보지만 실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부터 이 강의를 보는 시점부터 10년 계획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재테크. 이거는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재테크 기준을 만드는 것이 10년 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매 3단계 장기 플랜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경우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은 각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30강에서는 부동산 경매 재테크 기준 만들어 보기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회원님들도 부동산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실거주 갈아타기로 갈래? 나는 다주택자로 소액으로 시작할래? 이렇게 정해보시면 출발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파트 11에서는 매도의 기술, 수요자가 좋아하게 라는 주제로 왔는데요. 28강에서는 인테리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인테리어 기술을 익히잖아요. 그럼 이걸 사업장으로 발전을 해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하고 인테리어는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신문기사 꼼꼼히 챙겨보세요. 어떤 정책으로 거래량이 발생할지 그거를 알면은 투자가 조금 더 재미있어집니다. 30강은 부동산 재테크 경매 기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3단계 장기 플랜 한번 세워보시면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매 기술 재테크 행복한 시간 부자 되세요라는 이런 슬로건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돈 걱정 많죠. 그리고 노후가 돼도 돈 걱정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러면은 솔직히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시간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수익 창출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매의 기술 더불어서 인테리어의 기술까지 갖출 수 있다 그러면은 경매는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가치 상승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소영 북테크에서 경매 기초반을 들으신 회원님들 행복한 시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